68 김순자 씨는 정년퇴직 후 1년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5년 동안 새벽같이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 생각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순자 씨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나를 위해 살아봐야지.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나는 왜 취미 하나 없이 살았을까? 아이들한테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내 인생은 대체 뭐였던 걸까? 35년 동안 일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무력감과 후회가 채워버렸습니다. 순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년퇴직 후 우울증, 자녀 독립 후 빈둥지 증후군, 배우자, 사별 후 삶의 의미 상실, 수많은 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빈 공간을 싫어한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실 겁니다. 자연이 빈 공간을 싫어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 이 말을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했습니다. 빈 컵을 물에 담그면 물이 차오르고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폐를 채우듯이 자연은 어떤 공간이든 비워두지 않고 반드시 무언가로 채운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오래된 진리가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는 절대 그냥 비어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집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무의식이 대신 채웁니다. 그리고 무의식이 채우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걱정, 불안, 후회, 외로움, 분노. 순자 씨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겁니다. 35년간 일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 순자 씨가 직접 채우지 않으니까 우울과 무력감이 저절로 들어와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인생에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순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던 순자 씨에게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던 거 뭐 없으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거요. 순자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일밖에 몰랐던 사람이 뭘 해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림이요.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는데 집이 어려우니까 물감 한 통 사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 시집가고 애 낳고 직장 다니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네요. 상담사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반을 추천해줬습니다. 순자 씨는 시큰둥했습니다. 68배 무슨 그림이냐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하도 권해서 마지못해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날 순자 씨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나. 다들 젊은 사람들일 텐데 손도 떨리고 눈도 침침한데 무슨 그림을.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웬걸요. 수강생 대부분이 순자 씨 또래였습니다. 심지어 순자 씨보다 연배가 높은 분도 계셨습니다. 70 중반의 한 할머니는 순자 씨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어요? 이리 와서 앉아요. 나도 작년에 처음 왔는데 여기 선생님이 참 잘 가르쳐줘요. 그날 순자 씨는 생애 처음으로 수채화 물감을 만져봤습니다. 붓에 물을 묻히고 팔레트에 물감을 풀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삐뚤빼뚤 어린아이 그림보다 못한 서툰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60년 전 국민학교 미술 시간에 느꼈던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순자 씨는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채화 수업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사과 하나 그리는데도 쩔쩔맸습니다. 비율은 맞지 않고 색은 탁하고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6달이 지나자 선생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문화센터 전시회에 순자씨 그림이 걸렸습니다. 물론 대단한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전문 화가가 보면 웃을 수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순자씨의 마음속 빈 공간이 더 이상 우울과 불안으로 채워지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다음 주에 뭘 그릴지에 대한 기대가 들어찼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동기들과의 수다가 들어찼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는 뿌듯함이 들어찼습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그린 그림을 보여줄 때의 자부심이 들어찼습니다.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68에 그림을 배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진작 시작 안 했나 하는 거예요. 정년 퇴직하고 1년 동안 우울증으로 허비한 그 시간이요. 그게 제일 아까워요. 여러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빈 공간은 어차피 채워집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쁜 것들이 저절로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공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정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옷장을 정리해서 안 입는 옷을 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옷장에 빈 공간이 생기죠. 그 빈 공간은 얼마나 오래 유지될까요? 한 달, 석 달, 길어야 반년입니다. 어느새 새 옷들이 들어오고 어디서 났는지 모를 물건들이 쌓이고 다시 옷장은 꽉 차버립니다. 이사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처음엔 공간이 널널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요. 결국 또 좁습니다. 집이 작아진 게 아니라 물건이 빈 공간을 다 채워버린 겁니다. 자연은 빈 공간을 싫어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이든 마음의 공간이든 시간의 공간이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원리를 역으로 이용합니다. 빈 공간이 생겼을 때 나쁜 것이 들어오기 전에 좋은 것으로 먼저 채워버리는 겁니다. 술을 끊은 사람은 술을 마시던 시간에 운동을 시작합니다. 담배를 끊은 사람은 담배 피우던 시간에 산책을 합니다. 이별 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퇴직 후에 자원봉사를 합니다. 빈 공간을 좋은 것으로 먼저 채우면 나쁜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호 씨, 올해 73입니다. 영호 씨는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영호 씨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살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앉아있던 자리, 아내가 쓰던 물건들,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안 구석구석이 전부 고통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따라가시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애들 학원 데려다 주시는 거 어때요? 저도 집사람도 맞벌이라 시간이 안 되거든요. 아버지가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영호 씨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런 거 할 기운이 없다고요. 하지만 큰아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진짜 부탁드려요. 저희 진짜 힘들어요. 결국 영호 씨는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주들 학원 시간표 외우는 것도 헷갈리고 여기저기 데려다 주느라 온종일 운전하고 기다리다 졸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학원에서 나오더니 영호 씨에게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 했어? 영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뭘 하긴요. 손주들 데려다 주느라 바빴죠. 할아버지요? 너희들 데려다 주고 기다렸지. 뭘?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기다리면서 심심하지 않았어. 할아버지, 취미 뭐야? 영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취미요? 아내가 살아있을 땐 아내 따라다니는 게 취미였는데요. 그날 밤, 영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손녀 말이 맞다. 나는 뭘 좋아하지? 뭘 할 때 즐거웠지? 한참을 생각하다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산에 다니는 걸 좋아했다는 거요. 결혼하고 나서 바빠서 못 갔지만
20대 때는 주말마다 산을 탔었습니다. 영호 씨는 동네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체력이 안 돼서 동네 뒷산도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꾸준히 나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동네 뒷산 정도는 거뜬해졌습니다. 6달이 지나자 북한산에 도전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설악산에 올랐습니다. 함께 산에 오르는 동호회 회원들과 친해졌습니다. 산에서 먹는 도시락 이야기, 손주들 자랑,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산을 오르며 나누는 대화가 영호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 영호 씨는 말합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아내가 떠나서 생긴 빈 공간을 그리움하고 슬픔으로만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도 아내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빈 공간 전부를 슬픔으로 채울 필요는 없더라고요. 슬픔도 있고 그리움도 있지만 그 옆에 산에서 느끼는 기쁨도 있고 손주들과 보내는 행복도 있고 동호회 친구들과의 우정도 있고 빈 공간을 여러 가지로 채우니까 슬픔이 전부를 차지하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슬픔이 있다면 그 옆에 기쁨을 채우십시오. 외로움이 있다면 그 옆에 우정을 채우십시오. 걱정이 있다면 그 옆에 희망을 채우십시오. 빈 공간을 좋은 것들로 먼저 채워버리면 나쁜 것들이 차지할 자리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명언은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관계에서 누군가가 떠나면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난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그 공간을 채웁니다. 배신감, 분노, 서운함, 결국 마음속에 독이 쌓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로 그 공간을 채웁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우정, 새로운 사랑, 삶이 다시 풍요로워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의 빈자리를 새로운 사람이 완전히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원망과 분노보다는 새로운 인연이 낫지 않겠습니까?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은 단순한 물리학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자연은 빈 공간을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도 빈 공간을 싫어합니다. 우리 삶도 빈 공간을 싫어합니다. 빈 공간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우리가 채우든 아니면 저절로 채워지든.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기 전에 좋은 것들로 먼저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빈 공간이 있으십니까? 퇴직 후의 빈 시간, 자녀 독립 후의 빈집, 이별 후의 빈 마음, 사별 후의 빈 자리. 그 빈 공간에 지금 무엇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만약 좋지 않은 것들이 채워지고 있다면 오늘이라도 바꾸십시오.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순자 씨는 68배 그림을 시작했고 영호 씨는 73세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빈 공간을 좋은 것으로 채우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연은 빈 공간을 싫어한다.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